아무래도 미러리스다 보니까 기능이나 성능은 DSLR 정도가 되면서 뭔가 DSLR보다는 약간 더 휴대성이 강조된, 뭔가 더 얍실하고 가벼워진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렌즈는 그냥 DSLR에 버금가는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휴대성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한번 살펴보면 앞에 렌즈가 붙어 있고, 본체는 확실히 얇은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본체가 이렇게 보면, 본체만 보면 DSLR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반 디카 정도로 아주 그냥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크기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께가 좀 얇아 가지고 본체만 보면 휴대성이 좀 강조된 건 맞는 것 같고, 본체만 들었을 때도 무게가 확실히 가볍긴 가볍죠. 근데 대신 DSLR처럼 여러 가지 수동 조작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진도 잘 찍히고요. 아무래도 렌즈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기본 렌즈 비슷한 이제 16에서 55mm 짜리인데, 작은 렌즈를 끼면 더 아담하겠죠. 한 요 절반만한 렌즈 끼면. 이건 좀 렌즈가 크긴 커요. 그래 가지고 본체는 작은데 렌즈가 크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보고 제가 이제 만지작 해 보면서 장단점 같은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디자인은 멋지게 생겼죠. 디자인은 멋지게 생겼고, 약간 그 옛날 필름 카메라 같은 디자인으로 위쪽에 이렇게 아날로그 식으로 뭔가 다이얼을 돌려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음 위에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왼쪽에 여기는 감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일반 감도는 6400 까지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 이제 하이까지 올라가면 이 두 배에 12800에 25600에 그다음 51200 인가 거기까지도 감도는 변경 가능한데, 감도는 높여 봤자 이미지 화질이 좀 떨어지니까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하면 모를까 5만 대까지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게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감도가 있고, 그리고 이 약간 특이한 거는 다이얼을 돌려서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밑에 쪽에 이렇게 한 개 더 이렇게 있어요, 스위치가 밑에. 그래 가지고 이 밑에 이거를 돌려 가지고 단사, 연사,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합성 이미지 같은 거, 그리고 ADV 몇 가지 모드를 전환할 수 있게 이 밑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다이얼이 아니고 두 개 다이얼이 겹쳐 가지고 위에는 감도를 조절하고 밑에는 그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게 좀 특징이죠. 아무래도 위에다가 이걸 다 몰아 넣다 보니까 쪼금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셔터 스피드를 변경할 수 있고 4000 분의 1 초까지 변경할 수 있고, 얘도 역시 밑에 보면 밑에 쪽에 지금 측강 모드 해 가지고 스팟 측강, 평가 측강, 평균 측강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 요 위에 이걸 돌려 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가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는 셔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아날로그 다이얼인데, 음 이 위쪽에 뭔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라 그럴까? 이런 걸로 다이얼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도, 디자인 봤을 때도 '좀 특이하네?' 이런 느낌이 들고, 뭔가 아무튼 옛날 사진기를 만지는 듯한 그런, 그냥 보기에는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조작했을 때는 약간 단점이 뭐냐면 밝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이기도 하죠. 일일이 메뉴 한 두세 단계를 들어가서 노출을 조작하거나 감도를 조작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사진 찍다가 셔터 스피드 바꿔야겠네. 그럼 위에 해 가지고 바로 이거 돌리면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 바꿔야겠네. 바꿀 수 있고, 감도를 올려야겠네. 그럼 감도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음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번거로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뭔가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변경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 이게 그냥 감으로 해야지 이 위에 무슨 이 글자 같은데 약간 불빛이 나오는 어떤 뭐 옵션이 있다던가 이러면 좋았을 텐데 이 위에 불빛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밤에 불이 꺼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돌리면서 그냥 감으로 LCD 봐 가지고 '이게 그쪽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그냥 감으로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각 단계로 치면 그냥 원래 디카들은 밑에 메뉴를 눌러서 한다든가 아니면 퀵 메뉴 눌러서 선택을 해 가지고 바꿔야 되는 한 두세 단계를 거치면 얘는 그냥 한 단계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데 일단 직접 돌려야 되니까 뭐 힘도 들어갈 테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힘도 들어갈 테고 좀 부자연스러운 뭐 그런 느낌? 얘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뻑뻑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보기에는 좋은데 막상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디지털적으로 바꾸려면 그냥 손가락 하나로 메뉴 누르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선택해 갖고 바꾸면 되던가 아니면 다이얼 몇 번 돌리면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손을 여기까지 움직여 가지고 돌린다는 게 썩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 외에는 여기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 키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비디오 녹화하는 버튼 녹화 버튼이고 이거를 한 1-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영상 녹화가 되고 뭐 그런 식이고요. 밑에는 기능 키인데 지금 기능 키들은 메뉴에서 또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능 키고 밑에 있는 이런 AEL, AFL 뭐 이런 거라고 써져 있는 것도 그러니까 기능 키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 7번 얘도 기능 키로 쓸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옵션에서 이 기능 키에 할당된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퀵 메뉴 버튼이 있고 포커스 어시스트는 어 이걸 수동 초점 모드로 사용할 때 수동 초점을 할 때 화면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나오는 뭐 그런 메뉴. 그 밑에 디스플레이 백 메뉴는 예 그냥 메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가운데 이게 메뉴 키고 방향키 간단하게 4 개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다면 특이한 건데 이렇게 예 밑에다 놓고 찍을 때 액정을 볼 수 있도록 액정이 밑으로 꺾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카메라를 높이 들고 이걸 찍을 때 예 밑에서 보기 편하게 뭐 요런 식으로 뭐 셀카 찍을 때 막 돌아오고 이건 안 되는데 위아래로 각도를 뭐 밑에는 90도 이렇게 90 도까지 그리고 밑에 쪽은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는 뭐 그냥 좀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LCD를 보고 찍어도 뭐 카메라를 높이 들고 찍거나 아니면 밑에 이렇게 접사 같은 거 할 때 바닥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할 때 LCD 보기가 좀 까다롭기도 한데 이거는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 LCD 밝기나 뭐 화질 같은 건 무난한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뷰파인더가 전자식 뷰파인더라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광학식 뷰파인더는 뭐 빠르고 뭐 전기 소비가 덜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다면 전자식 뷰파인더는 LCD처럼 보이는 것처럼 설정된 그런 옵션 값으로 어떤 사진이 나오는가를 대충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평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밑에 LCD에서 나오는 기능들이 위에도 그대로 나오니까 장단점도 있긴 하죠. 아무튼 여기 밑에 쪽에 무슨 센서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게 어떤 얼굴을 인식하는 센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 물체가 오면 자동으로 여기 뷰파인더가 켜지고 LCD가 꺼지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비키면 LCD가 켜지고 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음 이것도 뭐 그냥 자동이라 편하긴 편하다면 편한 건데 뭐 손만 이렇게 갖다 대도 이거 여기 재생 버튼 누르려고 손만 갖다 대도 이 화면이 꺼져 버리니까 그건 쪼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기 재생 버튼 누르려고 손을 앞으로 가져가면 예 화면이 꺼져 버리죠. 이렇게 가져가면 꺼지면서 이제 뷰파인더로 화면이 옮겨가 버리는 건데 그런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이걸 뭔가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그렇고 그냥 여기 버튼에다가 기능 키에다가 할당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그냥
그냥 뭐 썩 편하진 않더라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뭐 삭제 버튼하고 그 뭐 찍은 이미지 보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요쪽에 있는 이제 다이얼이 있고, 이 전면에도 다이얼이 있는데 이게 뭐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하고, 메뉴에서 왔다 갔다 좌우 이동 같은 거 한다거나 뭐 아니면 사진 보는 모드에서 사진 축소 확대를 한다거나 그런 기능들을 하는 메인 다이얼이 있고, 이 앞에 버튼도 어 약간 기능 키로 지금 기본으로 할당되어 있는 거는 브로드캐스트 모드를 변경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 ADV 모드에서 그 장면 전환을 사용할 때 한다든가, 브로드캐스트 모드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정도고, 밑에는 렌즈를 분리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이쪽에는 초점 모드인데, 여기 뭐 매뉴얼 모드, 여기 S는 뭐 자동 모드고, C는 약간 라이브 초점 모드 같은, 그러니까 반셔터로 누르고 있거나 하면은 계속 그 보이는 화면에서 계속 초점을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가는 뭐 그런 거고, 이 앞쪽은 지금 후레쉬 동조화하는 그런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옆면에는 이게 HDMI 미니 슬롯이 있고요. 위쪽에는 마이크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기본 마이크도 스테레오긴 하더라고요. 밑에 쪽에는 전원 연결하는 그거겠죠. 여기 써있긴 써있는데, USB랑 해가지고 PC랑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은 지금 SD 카드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밑에 쪽에는 여기 지금 배터리 넣는 슬롯이 있고, 여기는 배터리 그림 연결하는 무슨 잭 같은 게 있던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밑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접지 부분이 있는 그런 게 나오고요. 이 안에 센서 있는 부분이 보이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여기는 뭐 마운트 렌즈 붙이는 부분이고, 밑에는 렌즈와 어떤 통신하는 뭐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정말 옛날 그 필름 카메라가 생각나게 하는 뭐 그런 디자인이긴 해요. 여기 밑에 부분에 고무로 돼 가지고 그립감을 올리기 위해서 고무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이 렌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큰 렌즈를 꼈을 때 무게가 상당히 앞으로 쏠리는데, 이 몸체가 얇으니까 이렇게 그립감이 좀 떨어지긴 하고요. 그나마 고무가 있어서 손에 이렇게 딱 잡히긴 하는데, 조금 이게 더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정적으로 잡힐 텐데, 그런 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게 휴대성이 강조된 DSLR급의 성능에 휴대성이 강조된 게 미러리스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립감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죠. 이게 렌즈가 좀 작고 그런 걸 꼈을 때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만한 렌즈 꼈을 때는 오히려 좀 불편한 감이 있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다시 렌즈를 껴주고,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 가격을 검색을 해 보니까 본체만 한 100만 원? 100만 원대? 90만 원, 100만 원대? 하는 것 같고, 이 기본 렌즈가 포함된 가격이 한 140, 50 정도 하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인데, 지금 여기 있는 렌즈는 이건 기본 렌즈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XF, XC 렌즈 그런 게 있던데, 아무튼 16에서 55mm 카메라 렌즈가 달려있는 걸 대여해 왔는데, 이게 대여 서비스 할 때 좀 흠이, 뭐 여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용 설명서랑 이런 건 아예 안 주더라고요. 상자에도 담아주질 않고 그냥 이렇게 본체만 딸랑 꺼내갖고 주는 바람에, 뭐 가방을 안 가져갔으면 도저히 망가질까 봐 겁나서 가져올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 그냥 비닐에 이렇게 본체 하나 넣어주고 렌즈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나름 가격이 있는 장비고, 제가 대회에 갔을 때 망가뜨리면 배상을 해야 될 텐데, 좀 왜 상자째로 안 주지? 상자째로 주면 거기에 이제 스티로폼 포장도 돼 있고 사용 설명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하긴 했던.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빌려와서 사용해 본 느낌은, 음, 일단 초점 하나는 정말 빠르게 잡는 거예요. 초점 하나는 정말 빠르게 잡아가지고, 그거 보면서는 이 초점 잡는 능력이나 사진 찍는 걸로는 아, 정말 빠르고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디카랑 비교할 순, 당연히 디카랑 비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디카랑 비교할 수는 없고, DSLR이랑 비교했을 때도 DSLR보다도 초점 잡는 능력은 얘가 조금 더 빨리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설명을 보니까 이게 그 AF 방식이 약간 두 가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인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초점이 조금 빨리 잡히고, 연사 같은 거 찍고 해보면 뭔가 얘가 하드웨어가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갔는지 처리 속도도 또 기가 막히게 빠른 편이고요. 뭐 연사 찍었을 때, 음, 마흔 몇 장까지 연사가 가능하다는데, 빠른 모드인가 했을 때는, 그리고 느린 연사는 계속 가능하고요. 사진을 직접 이렇게 찍어보면, 이거 연사가 그냥 쉴 새 없이, 지금 한번 찍어볼까요? 고속 연사로 하면, 보통 이 정도 연사를 찍으면 밀릴 법도 한데, 얘가 처음에는 뭐 따다다다닥 찍히다가도, 뒤에 가면 이제 처리 속도가 밀리면서, 버퍼가 걸리면서, 딱딱딱 점점 느려지게 돼 있는데, 얘는 뭐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칩셋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 건지 계속 웬만하면 그 속도로 계속 찍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보면 이제 버퍼가 걸리면서 후반엔 좀 느려지긴 하지만, 그 연사로 찍어대는 초당 8장씩 찍어대는 고속 연사에서도 계속 어느 정도는 그 연사 속도가 유지된다는 거는 상당히 처리가 빠른 거고, 그리고 연사 찍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연사 찍고 나서도 한 3초? 한 3초도 한 2, 3초면은 그 연사로 계속 찍은 사진을 다 처리할 정도니까, 제가 볼 때 이 하드웨어적인 성능으로는 상당히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일단 위에 이 아날로그 버튼들은 보기엔 좋으나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좀 불편한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LCD 화면이나 전자식 뷰파인더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뭐 메뉴 같은 게 조금 좀 난잡하다 그래야 되나? 메뉴가 좀 정렬이,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냥 쫙 펼쳐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어떤 메뉴를 찾으려면 조금 헤매게 되는 그런 건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메뉴가 약간 그 분류별로 뭔가 모여 있던가, 아니면 그 관련 있는 것들끼리 조금 뭉쳐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메뉴를 밑으로 쫙 펼쳐 놓고 이 하나면에 나오는 걸 그냥 왼쪽에 페이지 1, 2, 3, 4, 5로 그냥 분류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메뉴를 찾으려면 조금 전체를 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고요. 사진 찍는 데는 별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찍는 데는 일단 카메라를 처음 사서 만약에 찍는다면, 여기 초점 모드를 수동으로 할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라이브로 할 건지 뭐 그런 걸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냥 S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하고요. 렌즈는 당연히 꼈을 테고 배터리 꼈을 테고, 그리고 위쪽에 다이얼이 조금 헤맬 수가 있는데,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그냥 돌려서 여기 위에 버튼 누르고 돌려서 A에다가 맞추면 노출도 자동, 여기도 돌려서 A에다 맞추면 셔터 스피드 자동, 그리고 노출은 뭐 0에다 놔두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바꿔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죠. 드라이브 모드를 뭘로 할 건지, 브라캐스트보다는 여기 돌려가지고 그냥 싱글인가요? 아무튼 단사로 싱글 S로 해놓고, 오른쪽에서 측광 모드는 뭐 스팟 측광은 역광이나 뭐 그런 데서 특별한 경우 사용하니까 그냥 가운데 있는 평가 측광, 평균 측광, 평가 측광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로 하면 사진 찍을 준비는 다 된 거죠. 여기 줌링을 돌려서 줌을 맞추고, 이 앞쪽에 있는 게 이제 조리개가 아니고 초점 링인데,
이게 어떻게 뭐 아날로그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전자적으로 그냥 이게 돌아가면 초점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 모드니까 맞출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조리개 링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조리개 값을 여기서 조절을 하는데 조리개 값이 있고 이 조리개 링이 없는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메인 다이얼이나 이 앞에 있는 뭐 다이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리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얘는 지금 조리개 링이 있으므로 조리개를 A로 할 필요가 있나요? 오토로? 그냥 조리개 값을 2.8로 하죠. 뭐 A로 해도 상관없고, 이러면 이제 완전 자동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반셔터 눌러가지고 초점 모드 기본으로 해서 잡으면 찍히죠. 이게 초점은 정말 빨리 잡는 거야. 제가 볼 때 다른 일반 디카나 아무튼 뭐 DSLR 같은 거 사용해봐도 그냥 얘를 반셔터를 안 누르고 그냥 셔터를 눌렀을 때 초점을 잡고 찍히는 것들이 있고, 약간 일반 디카 같은 경우는 초점이 안 잡힌 대로 찍힌다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한 몇 초 걸리면서 찍히는데, 얘는 초점 잡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냥 대구대구 눌러도 초점까지 잡고 사진까지 찍어내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냥 키티 같은 거 반셔터로 잡고 원래는 이렇게 찍어야겠죠. 이렇게 찍어야 될 텐데 그냥 얘를 뭐 다른 데 초점 맞췄다가 이렇게 흐린 상태에서 그리 가져간 다음에 그냥 셔터를 눌러버리면, 그냥 눌러도 걔가 그 사이에 초점을 잡고 사진을 찍어낸다는 거죠. 또 그런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건 상당히 뛰어난 편인 것 같고, 뭐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하드웨어가 좋은 게 사용이 돼서 뭐 그렇겠죠. 어, 이 디, 이 디카를 이렇게 처음에 만져보면서 약간 당황하게 되는 거는, 그 캐논 디카에 보면 모드가 있잖아요. 어떤 장면 전환하는 일반 컴팩 디카 같은 경우도 보면 무슨 뭐 자동 모드에서 인물 촬영, 뭐 야경, 풍경 이런 걸로 이렇게 모드가 간단히 있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매뉴얼 모드 이런 거에서도 뭐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 모드 보통 왼쪽에 있는 모드 버튼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수동에서 모드 촬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 뭐 조리개 우선 모드 이런 건 쓸 수가 없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음 그냥 모든 게 수동인데 그 수동 옵션에 자동 옵션을 이용하면은 그런 모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하고 싶다. 그럼 다른 것들을 자동으로 놔두고 그냥 셔터 스피드만 여기서 바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셔터 스피드 나는 뭐 좀 빠른 장면이라 셔터 스피드 한 500을 하고 싶다. 그럼 셔터 스피드만 바꾸고 나머지 다 자동으로 하면, 이 상태에서 카메라 조작을 하면 셔터 스피드는 500이 되고 나머지 값들 조리개 값이랑 뭐 감도랑 자동으로 변경되면서 이 셔터 스피드에 맞춰서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난 조리개 값만 변경되는 뭐 조리개 우선 모드를 쓰고 싶다. 그럼 나머지 다 자동으로 맞추고 이 조리개 값을 움직이면 되는 거죠. 조리개 값을 뭐 예를 들어 11로 하겠다. 그럼 조리개 값 11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면 조리개 값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가 있고 나머지들이 자동 값으로 잡히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모드까지는 아니어도 수동 모드에서도 그냥 오토 기능이 하나씩 있을 뿐인데 그런 장면 모드에 응용해서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동 장면 모드는 모르겠어요. 자동 장면 모드는 없는 것 같던데 이게. 뭐 풍경 모드라든가 역광 모드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전부 다 자동하고 그 외에 어떤 우선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조리개 값을 자동으로 안 하고 조리개 값을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를 뭐 알아서 조절을 하고요. 여기 밑에 셔터 스피드는 지금 벌브 촬영이 가능하고, T는 여기 메인 다이얼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는 뭐 그런 모드네, 셔터 스피드. 그리고 1, 2, 3, 4 해가지고 좀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보기에는 아무튼 괜찮았는데 직접 사용하기에 셔터 스피드 1, 뭐 2, 4,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바꿔주는 게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은. 이게 좀 불편하고,
그냥 T에다 놓고 여기 앞쪽에 이 다이얼을 돌려 가지고 그냥 변경하는 게 100배 편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뭐 감도도 L로 해 가지고 ISO 100으로 맞추고 노출을 그대로 잡고 하면은 노출과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일일이 조절해서 쓰는 완전 수동 모드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앞에 있는 초점 모드를 매뉴얼로 바꾸면 이제 완전히 수동 초점 모드가 되는, 이렇게 하고 초점도 앞에 초점 링을 돌려서 맞춰주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자꾸 LCD가 왔다 갔다 하죠. 뭐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센서가 그냥 뭐 앞에 물체가 있으면 꺼져 가지고 이게 은근히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초점 맞추면 되고, 지금 필요한 거는 셔터 스피드가 125로 너무 낮다는 거죠. 셔터 스피드 조금 내려주면 사진이 밝기가 됐고 그냥 찍으면 되겠죠. 사진은 뭐 잘 찍히는 것 같아요. 사진은 잘 찍히는 편이고, 요즘엔 그냥 사진 하나만, 원판 하나만 잘 나오면 갖고 얼마든지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거라서, 뭐 후지 필름이 색감이 좋네 어쩌네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말이지 않나. 그냥 사진이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고 얼마나 빨리 찍을 수 있느냐, 뭐 찍은 사진을 얼마나 빨리 처리해 내느냐,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사진의 색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얘는 사진도 선명하게 잘 찍히고요. 당연히 앞에 이제 렌즈가 DSLR급 같은 그런 렌즈가 달려 있으니까 사진도 선명하게 잘 찍히고, 그리고 처리 속도는 제가 볼 때 아주 만족스럽게 빠른 편이고, 그 외에 메뉴나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게 조금 편하진 않아요. 메뉴 같은 뭐 이런 메인 메뉴나 아니면 사진 중간에 바꿔야 되는 메뉴들을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위에 다이얼은, 특히나 위에 다이얼은 보기엔 좋지만 정말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오히려 강한, 캐논처럼 그냥 이런 메인 다이얼을 여러 가지로 이용해서 메뉴에 따라서 이걸로 그냥 이동하는 게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약간 거추장스러운 느낌?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이런 다이얼들이 상당히 좀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성능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냥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어 얘가 뭐 그렇게 부피가 작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DSLR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후지 필름의 X-T1 미러리스 카메라는 가격 대비로 성능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그냥 한 중급의 DSLR하고 렌즈를 구입하면은 100만 원 밑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본 렌즈까지 해가지고 150 정도를 줘야 구입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물론 초기에는 거의 한 200 가까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을 주고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그냥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뭔가 DSLR을 좀 만져보고 카메라에 대한 어떤 나름의 기대치가 있는 사람에게 이 카메라가 과연 가격 대비 성능비를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가격이 너무 높아요. 가격이 너무 높고, 뭐 기능이 다양하긴 하죠. 기능이 다양하긴 한데 이게 DSLR에서 되는 그런 기능 정도로 다양한 거지, 일반 디카에 비교해 가지고 DSLR하고 막상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센서도 뭐 풀프레임도 아니고, 아무튼 크롭 센서고, 사진은 뭐 웬만큼 나오긴 하지만 뭐 굳이 이 정도의 기능과 이 정도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뭐 거의 한 150 정도를, 150 밑으로도 얼마든지 DSLR 같은 거 중급기로 해가지고 이 정도 기능과 이 정도 편의, 이 정도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미러리스가 뭔가 DSLR의 성능에 휴대성이 강조됐다는 거를,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게 몸체만 얇지 솔직히 앞에다가 렌즈를 붙여버리면
이 DSLR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게 오히려 그립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너무 얇아 가지고 본체가 얇고 조금 가볍긴 한데 렌즈를 붙여 버리면 DSLR하고 큰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솔직히. 오히려 더 그립감이 떨어져서 더 불편한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적정가를 따진다면 뭐 기본 렌즈까지 해서 뭐 기본 렌즈를 포함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가격이 이제 좀 많이 더 떨어지면 100만 원 정도면은 DSLR 살 바에는 얘를 구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캐논이나 이런 니콘 카메라에 워낙 익숙해져 있고 솔직히 캐논 카메라가 그냥 익숙해져서 쓴다기보다는 기능적으로도 뭔가 약간 더 편한 느낌? 뭔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얘가 이제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가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메뉴 접근 방식이나 뭐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뭔가 쪼끔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얘는 되게 좋았는데 보기에는 뭔가 신선하고 '어 이게 뭐야?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뭔가 손맛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상 손맛보다는 불편함이 더 큰 이런 버튼들이 아날로그 다이얼들이 뭐 그런 느낌이 있고 디자인이랑은 괜찮은데 가격 대비 성능비로 봤을 땐 쪼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상 후지필름에서 나온 엑스타시 T1을 살펴봤고요. 얘가 지금 가격대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미러리스 중에서는 상당히 고급 사양에 속하는 카메라인데 아무튼 가격이 너무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성능은 아주 빠르고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사진도 잘 찍히고 초점도 상당히 빨리 잡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가격이 렌즈까지 포함해서 한 100만 원대 근처까지 떨어지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후지필름 X-T1을 살펴봤습니다.